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이제 2,900선 임박했습니다. 3,000선을 가더라도 우리 종목들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주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금 대형주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움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움직였는데 이 종목들이 상승하는 동안 다른 대형주가 오르지 않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대형주들이 적당히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아직까지 소외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형주만 계속 갈 수 있느냐? 이 대형주가 계속 갈 수 있는다라는 것은 금리 변동이 없다는 전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 보통 말씀드렸지만 인상도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고 인하도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화정책은 항상 후행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는 정도면 이미 침체로 가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하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늦은 거고 사실 중국하고 일본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됐던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됐던 국가인데 해가지고 지금 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국가의 그러니까 서민 경제의 근간이 완전 썩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주변에 제대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좋은 직장이 아니라 그냥 뭐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분들 상황을 보면 그냥 뭐 내일 그냥 스스로 뛰어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나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좀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만한 사업이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가 이제 3,000선을 조만간에 도달을 하게 될 텐데 3,000선 도달해도 대형주들만 약간의 반응이 있을 것이고 중소형주들은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아마도 9월에 미국이 하고 한국은행이 10월에 하고 물론 이제 이번에 소수 의견이 2개나 나왔습니다. 인하에 대해서 5대2로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으니까 수순으로는 8월에 인하를 하는 게 맞는데 또 한국은행이 뭐 잘 아시다시피 완전 쫄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 유능한 것과 또 어떤 정책 결정의 최선의 어떤 타이밍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그런 경우가 잦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서 욕을 먹지만 대부분 다 조금만 섭섭한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남의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야지. 저는 이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건데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사실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드려서 잘 됐다. 잘 되면 그냥 다행인 거고 근데 기분은 진짜 좋습니다. 덕분에 뭐 잘 대응을 했다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잘못됐을 때는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심지어 이제 여러 가지 원망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데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아주 약간만 섭섭한 얘기를 해도 남의 인생 관여 안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종의 보신주의가 만연하고 그 보신주의가 만연한 상태에서 뭐 한국은행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그럼 정책 결정이 정말 이게 최선이냐라는 것보다는 욕을 안 먹는 방향으로 해야지 정말 유능하지만 정작 결정은 내가 욕 안 먹어야지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이 우리 경제 상황과 맞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미국 달러 올리면 욕은 안 먹으니까 미국 달러 내려도 욕을 안 먹으니까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얘네들이 왜 사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 장세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유동성 장세가 오면
뭐 지수로 가면 뭐 보통 한번 유동성 장세 펼쳐지면 2배 이상 오르니까 이번 저점을 감안했을 때 다음번에는 5천선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5천선을 간다. 아무리 인구가 감소를 하고 아무리 뭐 경제가 엉망이 된다 하더라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체감으로는 우리가 IMF 구제 금융 전하고 지금 하고 놓고 보면 물론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지금이 살기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더 전으로 가서 88 올림픽 때 이때랑 비교해가지고 이때가 제일 괜찮았다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 생활의 통화 가치 하락을 반영을 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졌다. 뭐 군사 정권의 독재 같은 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정치 관점에서는 적어도 이제 서민 경제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옛날 독재 체제는 그렇습니다. 혼자 다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뭐 해먹으려고 그러면 이 질투가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못 해먹게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서민층에서는 여기만 삥을 뜯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 지금은 여기도 뜯기고 지금 뭐 대기업에 뜯기고 유통 카르텔에 뜯기고 그리고 농업 카르텔에 뜯기고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도 뜯기고 다 뜯어가니까 살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물론 이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안 먹고 가면 좋겠지만 인간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게 안 되니까 굳이 비교를 하면 혼자 뜯어먹던 게 살기가 오히려 나았다. 요런 거. 요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그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서 다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탈출구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해외 투자를 나갔던 거고 그리고 국내에서 제주도 가서 호구 당하는 것보다 해외로 나갑니다. 이런 일종의 저항이 생기면서 그 내부에서도 이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얼마 전에 중국의 알리하고 테무가 국내 이제 유통망을 확대를 하는 시도를 했더니 정부가 규제로 막더라. 물론 걔네들 제품은 책임도 안 지고 인증도 안 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규제를 하는 건 맞지만 다소 이제 국내 유통업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갈 길이 멀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NH투자증권 그러니까 농협이 작은 증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 증권사가 농협 덩치에 맞게 커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했던 부분이 10년이 지나도 농협이 똑같더라. 안 바뀌는구나. 지금도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인식 자체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사회 관심이 가지 않는 분야에서는 계속 그런 뭐 누군가는 쉽게 그냥 돈을 먹게 되는 그런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가 그대로 주식시장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세로 떼가고 그리고 수수료 떼가고 증권사가 그리고 이제 양도세까지 떼가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올라서 수익 나는 것보다 내려서 손실 보는 게 더 많고 뭐 이런 상태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비중은 10%도 안 되는데 거래세 7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 매년 거래세로 수십조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 유동성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200조라 하더라도 1년에 10%가 유동성이 빠져나갑니다. 거래세로.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매를 줄여야 되는데 매매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 없다고 주식 담보로 대출도 안 되고 다 막혀버립니다.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처럼 미련하게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해외로 나가서 개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승자입니다.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관점에서 3차선 가더라도 별 재미가 없을 것이고 대형주 한정해서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좀 망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한 1,000만 원 태우면 50억이 될 것이다. 예, 이런 계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담 없이.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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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큰 돈을 번다. 이제 우리의 나이로는 그런 모험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1,000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 통장을 내도 되고 뭐 어떻게든 만드실 수 있을 거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예, 부자가 되는 걸로,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전에 제가 이 모터가,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테마색이 투자한 모터에서 우리가 투자가 성사가 될 뻔했었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정성을 들였다면 하는 좀 후회가 되는데, 근데 그래도, 예, 이번에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는 이건 정말 우리 거 될 거라고 하늘이 도우는 거라서,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이 회사가 400억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뭐 약간 뭐랄까, 현금 흐름이 한 달에 5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설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5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지금 1년에 36억 버는 설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에 나왔다. 그럼 이걸 누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돌리는 사람들은 이걸 돌릴 수 있지만 포스코의 출입 금지를 당해서 못 받습니다. 그 받을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버는 거를 20억 주고 받아가지고 포항에 똑같은 거 만들고 현대제철에 똑같은 거 만들면 순식간에 1년에 100억 버는 회사가 됩니다. 20억 갖고 평가로는 1,500억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할 때부터 한 70배 먹고 들어갑니다. 예. 이거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제가 거의 3년 공을 들였으니까, 예,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완전 SMR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걸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댓글은, 예, 너무나 좋고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중, 완전히 노인 느낌 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뀐 지가 언젠데. 자,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흐름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점점 뜨고 있는 상태.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15만, 17만 이랬으니까 또 갈 거다라는 것은 중간 주식 수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는 못 갑니다. 지금 이미 이 주가의 시가총액이 14조 원입니다. 옛날 주가로 돌아가면 시총이 뭐 100조가 돼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는 얘기고. 예, 그리고 종속회사의 감자를 한다. 주식 교환? 어디랑 주식 교환하지? 제가 갑자기 주식 교환. 두산 로보틱스 바켓 주식을 100%. 또 좋은 건 또 저기 갖다 붙이네.
예, 그러니까 지금 두산 구조를 보면 예, 두산이 좋은 걸 먹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여기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었고 그 밑에 두산 바켓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를 팔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게 사실은 지금은 거의 뭐 캐시카우입니다. 현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괜찮으니까 이제 이쪽에 갖다 붙여버립니다. 아 양아치다 진짜. 아이 그러면 이게 여기 붙었다라고 하면 예, 현재 보시면 두산 바켓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주주인데 주식을 뭐 교환해가지고 주요 계열사 3대 부분으로 재편한다. 이게 이제 두산이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바켓 보유하고 퓨어셀 보유하고 로보틱스 테스나 이렇게 돼 있는데 테스나하고 요 돈 되는 거를 자기들이 지분 많은 로보틱스 밑에 붙이고 양아치다 이제. 예. 아니 그래서 이게 뭐 LG가 최고 양아치긴 한데 주식시장에서 두산도 뭐 못지않게 양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SMR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데 일단 실적을 보시면 별도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두산 바켓에 연결 기준으로 잡히는 겁니다. 연결 기준으로 잡히는데 지금 이제 저걸 끊어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영업이익 많이 나야 1000억, 800억 뭐 작년에는 많이 났지만 적자 날 때도 있고 뭐 거의 뭐 똔똔하는 회사가 SMR이 실용화가 돼서 돈을 번다 10년 후의 얘기입니다. 10년 안에는 상용화되기 어렵고 10년 된다 하더라도 태양광에 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원전의 생산 단가가 한 50원 정도 됐습니다. 킬로와트당. 근데 지금 새로 짓는다라고 하면 건설비가 올라가지고 100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또 2배가 SMR입니다. 200원입니다. 그 태양광은 원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만약에 정부가 2%짜리 채권을 찍어내고 그냥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그냥 갖다 발랐다. 좋은 그 정부 보유 토지에 갖다 발라가지고 이 2% 수익률을 채우려면 단가로 계산해서 얼마냐면 킬로와트당 8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보다 이미 앞서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그 수용성이 좋습니다. 사용하는 데랑 가깝고 원전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이게 수명도 지금 뭐 45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45년이 최초 기준 80%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그냥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100년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개통 여유 용량은 한정돼 있고 한번 설치하면 5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을 주고 그리고 해만 뜨면 되고 사람 안 써도 되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하지만 사실은 최첨단 모든 미래 변화에 모든 게 적합하게 돼 있는 이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과연 원자력 이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오른 것은 사실 주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에너지를 축적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좋은 거 떼꼭 떼가 버렸으니까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본전치기밖에 못하는 회사인데 시총이 14조 원입니다. 그래서 두산 밖에서 떼갔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라서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냥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등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태양광을 기반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태양광이 중국
제품이 뭐 조금 거부감이 있다 이러지만 태양광 1위가 론지라는 회사고, 이 론지가 지금 시총이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국내 업체들하고 사이즈가 틀립니다. 트리나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시총이 큽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수요의 몇 배 정도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느냐? 5배 정도 생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업체들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겨뤄볼 수 있습니까? 그냥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이상을 못 만들어냅니다. 생산성에서. 전자동화 돼 있으니까. 그리고 원료 수급도 현지에서 되니까. 현지 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전기요금 굉장히 쌉니다. 여기서 태양광 모듈을 만듭니다. 이러니까 원가 경쟁에서도 안 되고 국내 업체들이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배터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기술 격차는 아직 없지만 그 기술 격차가 없다는 것도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성능이 아직까지는 중국산보다 낫다라고 얘기가 됐던 게 2021년까지입니다. 22년까지입니다. 근데 22년에는 이제 중국이나 뭐 국산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던 23년이 되니까 갑자기 여러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론지에서 나온 7세대 모듈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감마 코팅으로 해서 수명이 길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듈 가운데 이제 은으로 이렇게 전자 이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프셀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 자잘한 기술들이 더해지니까 일단 압도적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배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더 하지 않을까, 더 빨리. 그래서 1, 2년 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분야에서 중국산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미래 가치를 몽땅 반영했는데 거기서 변수가 생기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터리주들은 싹 다 팔아야 된다. 다 팔고 뭘 하셔야 되냐, 자동차 부품주 안 오른 거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같은 자동차지만 얘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장종용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